오늘은 월왕구천을 구해내 월나라를 재건한 영웅이었으나 최고의 전성기에 떠난 범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나라의 도성 한단에서 시작된 여부리의 행보는 범녀와 겹쳐 보였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곤 했다. 난카이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이제 퇴임한 순리취는 대진정계의 두 별에서 여부리를 독특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려 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잘못된 한 걸음이 평생의 패배로 이어졌고 그 패배는 매우 비참했다고 평가했다. 사마천에 사귀는 범녀가 어떻게 월나라의 군주 구천을 만나 참모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태사공자서에는 구천이 회계산에서 고난을 겪은 후에 문종과 범녀를 등용했다고만 기술되어 있다. 다른 사료에 따르면 범녀의 고향인 원지방의 장관이었던 문종이 범녀의 능력을 인식하고 나중에 월나라의 중앙관리가 된 문종이 범녀를 소환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시대는 춘추 말기였고 오늘날 중국 중남부 동쪽 해안에 위치한 제후국인 오와 월은 패권을 두고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다. 이 중에서 오나라의 야심찬 군주 함려는 월나라의 군주 구천과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로 세상을 떠나며 태자 부차에게 남긴 유언은 새로운 전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는 오태백세가와 오자서열전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다. 함려가 태자 부차에게 말했다. 구천이 이 예비를 죽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부차는 대답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부차는 밤낮으로 월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군사를 훈련시켰지만 구천은 오나라가 병력을 동원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구천의 앞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범녀였다. 이로써 범녀는 사마천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월왕구천세가이다. 범녀가 조언을 건넸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 무기는 나쁜 도구이며 전쟁은 덕을 해치는 행위이고 다툼은 가장 못된 일입니다. 남몰래 음모를 꾸미고 나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여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하늘도 금지하고 있으니 나서더라도 득이 없습니다. 부차가 아버지의 복수를 자신의 목표로 사마가슴에 품은 지 2해가 지났다. 구천은 갑옷을 입은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회계산으로 피신했다. 범녀의 조언에 따라 구천은 스스로 오나라 군주 부차에게 볼모가 되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월나라의 신하 문종은 무릎을 꿇고 기어가 부차왕에게 고개를 숙여 아뢰었다. 패한 왕의 신하 구천이 저 문종을 통해 왕께 감히 청하오니 구천은 신하가 되고자 하며 그의 아내는 왕의 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한다.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치욕적인 항복이었다. 그러나 구천은 쓸개도 빼고 이 치욕을 갚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았다. 와신상담이라는 성어가 여기서 유래되었다. 구천은 월나라의 국정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자 범녀에게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범녀는 자신이 문종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거절하고 결국 2년 동안 오나라의 볼모로 있기로 결정했다. 구천은 7해 동안 와신상담에 절치부심하며 가슴에 칼날을 갈아 키웠고 몇 해가 더 지난 후 가능하다는 범녀의 말을 듣고 마침내 오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5월 형세도에 나타난 고소라는 지역에서 오나라의 군주 부차는 자신이 갇힌 상황에서 대부 공소능을 구천에게 보내 평화를 요청했다. 오나라의 사자 공소능은 맨살을 드러내고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기어가 월나라 왕에게 평화를 구하며 청하였다. 외로운 신하 부차는 감히 속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벌써 지나간 그때 회계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바라옵건대 회계산에서 제가 왕에게 그렇게 용서해준 것처럼 외로운 신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구천이 오나라 사자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하며 허락하려 할 때 범녀가 나서서 이를 저지했다. 오나라 군주 부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나라의 충신 오자서의 간언에 귀를 닫았던 부차였다.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자서를 대면할 면목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주나라의 원왕은 구천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내렸고 구천을 제후들의 우두머리로 임명했다. 이는 범녀가 떠날 적기였다. 떠날 때를 아는 자는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범녀는 그 적기를 알았고 그에 맞춰 간언을 올릴 줄도 알았다. 권력의 본질을 통찰하며 깨달음을 얻은 범녀의 모습이었다. 그 시대의 패자가 된 군주에게 다른 권력은 이미 원치 않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는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늘을 나는 새를 다 잡으면 훌륭한 활은 버려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월나라 군주 구천이라는 사람은 목이 길고 입은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니 참으로 한나는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함께 나눌 수 없다. 조진공장, 토사구팽, 이 널리 사용되는 성어들은 여기서 유래했다.
회음부열전에는 추한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명성을 얻은 한신이 한제국의 설립 후 고조 유방의 병사들에 의해 묶여 마차 뒤에 실리면서 같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신이 포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떠났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해도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보다 욕망에 사로잡혀 적기를 놓치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웃마을로 걸어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이웃나라로 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보며 역사가 진정으로 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틀이 반복되고 있는지 묻게 된다. 구천은 타인의 말에 현혹되어 문종에게 칼을 건넸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범녀의 충고를 듣고도 무거운 권력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구천은 타인의 말에 현혹되어 문종에게 칼을 건넸다. 범녀는 적절한 시기에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한밤중에 작은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제나라였고 그곳에서 성과 이름을 모두 바꿨다. 회계산에서의 굴욕을 씻어낸 후 범녀는 탄식하며 말했다. 계연이 제안한 7가지 계책 중 월나라는 단 5가지만 사용해도 목적을 달성했다. 나는 이미 나라에서 이 계책들을 사용해 보았으니 이제 집에서도 사용해야겠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강호를 떠돌며 미래를 계획했다. 계연지책은 이미 실전되어 판본이 전해지지 않지만 깨끗한 부자들의 기록을 모은 화시결전에는 계연의 핵심 사상이 요약되어 있다. 상업 경영의 원칙 중 강조하고 싶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뭄이 들 때는 배를 준비하고 홍수가 날 때는 수레를 준비한다. 물품은 완벽하게 보존해야 하며 돈은 손에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쓰레기를 버리듯 팔아야 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보석을 탐내듯 구매해야 한다. 현대 경제 이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범녀는 계연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큰돈을 모았다. 사마천에 따르면 범녀는 19회 동안 3번이나 큰돈을 모았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 그 후에도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나눔을 아는 부자였고 단지 돈을 쥐고만 있는 졸부가 아니었다. 월나라의 최고 권력자 구천이 그를 곁에 두려 했지만 범녀는 권력을 떠나 다른 큰 권력인 거액의 금을 손에 넣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중국의 상인들은 그를 상성으로 추앙하고 있다. 지금까지 권력의 최고점에서 스스로 내려와 목숨과 명성을 지킨 범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